지난달 수출이 14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한 가운데 SSD를 포함한 컴퓨터 품목 수출은 122% 증가한 14억 달러로 11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엔비디아는 SSD에서 삼성전자, 파두 등 국내 업체 칩을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다만 범용 낸드 플래시 시장 불황으로 4분기 삼성전자, 키옥시아 등 메모리 업계가 또 다시 생산량 감축에 나설 전망입니다. 과연 SSD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슈레이더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박근호 이사, 곽유정 파트너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박근호 이사님이 SSD를 가져오셨는데 이게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사실 요즘에 범용 쪽 반도체가 워낙에 메모리 쪽이 뭐 중국에 다 붙잡혔다 하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그렇죠. 보니까 수많은 이제 메모리 쪽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근데 오늘 이 SSD가 결국 이제 이게 낸드 쪽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낸드가 들어가는 거죠. 낸드, 그다음에 컨트롤러, 캐시 메모리 세 개를 합쳐서 이 모듈을 이제 SSD라고 하는 건데요. 그럼 이거 이제 왜 갖고 오셨는지 좀 하나하나 풀어보죠. 일단 반도체 경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전망하기보다는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사실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낸드에 대한 그 시장에서 평가가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반기 들어서 이제 나빠졌고 그다음에 내년에도 나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그 전망하기가 예측하기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과거에도 메모리 가격이 더 나빠질 것이다라고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리포트들이 거의 뭐 매도 리포트 비슷한 성격의 그런 페이퍼들이 쏟아졌을 때 그때가 이제 주가도 저점이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낸드 플래시를 공급을 한다. 이게 과거 같았으면 사실 이게 뉴스거리가 아니거든요. 원래는 당연하다라고 그렇죠, 했어야 그렇죠. 되는 건데 삼성전자가 지금 얼마만큼 시장에서 좀 약간 안 좋은 뉘앙스를 받고 있는지 그에 대한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프로세서들에는 낸드가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이제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D램은 기억을 하진 못하죠. D램은 단 1초도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어떤 데이터 같은 것들을. 근데 낸드는 그것을 기억을 하고 전원을 꺼도 내가 이제 사용했던 부분들이 다 이제 남아 있는 거죠. 보통 뭐 휴대폰에 낸드가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그런 거 기억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왜 낸드 플래시를 최근에 이제 많이 블랙웨어 전에는 사실 이 SSD가 들어가진 않았었거든요. 예. 블랙웨어 SSD가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CPU나 GPU에 너무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약간 이 SSD에 좀 나눠줘서 이 과부하를 좀 약간 줄이기 위해서 블랙웨어 SSD를 장착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고요. 그 다음에 이 엔비디아인데 삼성전자와 같이 이름을 올린 기업이 있습니다. 파두라고. 원래는 이 파두에 근무했던 분이 최태원 회장 사위가 근무를 했어서 갖고 뉴스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최근에 좀 약간 이혼 소송하면서 일거리가 끊겼다는 기사도 실질적으로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네, 예. 뭐 그런 얘기는 뭐 일단 가시거리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파두가 이제 웨스턴 디지털 예전에 이제 최근에도 사실 이 PC를 직접 조립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긴 한데 저희 때만 해도 직접 조립을 많이 했는데 하드디스크 하면 뭐 정통의 두 회사가 있습니다. 시게이트, 그다음에 웨스턴 디지털 두 개의 하드를 거의 둘 중에 하나를 썼었는데 이 웨스턴 디지털의 SSD 쪽에 이 파두가 그 컨트롤러를 일단은 공급을 하는 걸로 일단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컨트롤러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네. SSD의 어떤 그 두뇌 역할을 하는 거죠. 두뇌 역할.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SSD는 낸드, 컨트롤러, 네. 캐시 메모리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낸드의 SSD에 이제 그 두뇌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엔비디아도 최근에 이제 이 낸드 플래시 이제 SSD의 중요성을 굉장히 인식을 하게 되면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제 GPU와 이 SSD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 이제 그런 부분들을 빅 엑셀레이터 메모리라고 BAM이라고 보통 칭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는 이제 앞서서 그 체크도 되긴 했었습니다만은 뭐 키옥시아 그다음에 삼성전자 모든 이제 낸드 쪽에 범용 낸드 우리가 보통 뭐 휴대폰이나 PC에 들어가는 범용 낸드 쪽에 감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기업용 SSD는 이 SSD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지금 많이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사실 이렇게 뭔가 변화가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로 다 그냥 안 좋구나 그래서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뭔가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는 어떤 그런 분야가 있는데 부분이 있는데 SSD가 이제 지금 반도체 관련돼서 뭐 범용 메모리는 좀 힘들다 얘기는 하지만 이렇게 블랙엘과 관련돼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좀 다르게 좀 시각을 좀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나 생각이 좀 드는군요. 자, SSD 관련주들을 한번 어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은별 앵커 전해주시죠. 네, SSD 관련 기업들의 최근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파두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파두 같은 경우에 전일 1%가량의 오름세가 나오면서 16,630원 선을 터치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지난주 컨트롤러 관련해서 60억 원 규모의 수주 소식을 체결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요, 0.1% 어제 강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오셈은 CXL과 관련돼서도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3분기 실적도 괜찮았었습니다.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와 함께 지금 고객사를 두고 수주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이와 함께 지금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요, 검사 장비 관련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화전기 같은 경우 1%가량의 하락세가 나오면서 28,000원대에서 종가를 체결을 했습니다. 어제 삼화전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SS와 관련된 캡 공동 개발을 했던 이력이 부각받으면서 관련 모멘텀이 있을 때 특히나 삼성전자가 부각을 받을 때 같이 좀 주목받는 경향이 있고요. TLB 같은 경우는 2%가량 하락을 했는데 역시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협력을 지금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SK하이닉스와 연관성이 조금 더 깊습니다. 다만 SSD 관련 기업들 보게 된다면요. 차트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막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기업은 없고요. 삼성전자, 삼화전기, 그리고 TLB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을 보게 됐을 때 추세가 단계적으로 꺾여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SSD 사업을 보게 됐을 때 기업용 SSD 사업에 대한 수주가 많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 기업용과 관련해서는 올해 또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범용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업을 선정할 때 기업용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기업들을 잘 골라서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예. 오늘 고앵커가 관련주들을 쭉 보시는데 보통 이 표가 몇 장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은 딱 한 장으로 끝나네요. 그 정도로 일단 SSD 관련주는 되게 좀 세부적인 분야이고 그래서 관련된 기업도 삼성전자 사실 빼고 나면 이제 몇 개 안 되는 거니까요. 자, 두 분이 이제 이들 중에서 어떤 종목들을 준비해 오셨는지 보겠습니다. 박 이사님은 SSD 관련주에서 어디를 좀 보고 계세요? 네, 좀 주가가 사실 좀 약간 부담스러운 구간은 있긴 합니다만 네오셈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오셈. 네. 뭐 하는 회사예요? 일단 SSD 검사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장비 회사. 이 기업이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을 보면은 우리가 보통 퍼라고 얘기하는 멀티플을 시장에서 잘 주면 10배에서 15배 사이에서 이제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기업의 어떤 매출이나 영업이익 단을 봤을 때 사실 지금 시가총액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그 반도체 기업들과 비교를 해서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왜 이런 시장에서 고 멀티플을 주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단어가 이제 두 개가 적용이 될 것 같은데요. 점유율 1위. 그다음에 유일한 생산 업체 요 두 가지 단어가 이제 이 기업을 시장에서 좀 약간 고평가 영역까지 올려놓은 어떤 주가를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SSD 검사 장비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네. 시장 네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또 하나가 이제 버닝 테스트 부분인데요. 네. 이제 SSD 검사 장비 같은 경우는 사실 테스트 과정이 되게 많긴 한데 맨 마지막에 이제 파이널 테스트를 담당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5젠 SS 테스터기를 전 세계 최초로 이제 개발을 해놨고 네. 지금은 4젠 그러니까 제네레이션 4세대 SS 테스터기가 이제 주력이고 돈은 대부분 여기서 벌고 있는 것 같아요. 90% 이상 이쪽에서 나오고 이제 버니 테스트 같은 경우는 버니 테스트가 이제 뭐냐면 반도체 같은 경우를 이제 출하를 할 때 이제 버닝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버닝이다 그러면 이제 LED TV 같은 경우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반도체에 극한의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극한의 열과 전압을 적용을 시켜서 이게 견디나 안 견디나를 한번 테스트를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이제 버닝 테스트라고 하는데
아직은 뭐 매출 쪽에서 담당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고요.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이제 103억인데 전년 대비 1,900%가 넘게 늘었다라는 소식은 이제 작년에 좀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 되겠죠. 약간 네. 기저효과 쪽에서 그렇죠. 늘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반기에 작년 말서부터 올해 1분기까지 상승률이 거의 뭐 시장 관련해서 탑 부분에 들 정도로 상당히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때 불었던 테마가 이제 CXL 테마였었는데 CXL은 이제 뭐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해서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이 차세대 어떤 그 부분이다라고 앞으로 이제 연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떤 사타 방식, 얘기 깊이 들어가면 좀 약간 복잡해지긴 하는데 사타 방식에서 이제 PCAL 쪽으로 바뀌면서 지금도 PCAL은 많이 쓰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래픽 카드를 SSD로 연결을 할 때 이제 PCAL 방식으로 쓰게 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차세대로 많이 발전할 부분이다라고 해서 한번 테마가 크게 불었습니다. 이거는 뭐 굉장히 뭐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쪽으로 HBM 관련돼서 버닝 테스트기를 공급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아마 네오셈의 시장에 투자자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져서 주가도 상당히 좀 좋게 흐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고객사 한번 좀 알아보면 사실 삼성전자는 하이닉스 쪽보다도 이제 외국 쪽에 어떤 고객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마이크론, 그다음에 인텔, 도시바, 화웨이. 뭐 도시바 같은 경우는 뭐 낸드, 키옥시아라고 도시바가 이제 키옥시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들. 일단 국내보다도 해외 쪽 고객사 글쎄요. 쪽으로 그다음에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점유율 1위인데 매출이 이거밖에 안 되냐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시장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은 시장이라 많이 뛰어드는 기업들은 없고 이제 몇 개, 한두 개의 기업들이 이제 과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본의 이제 어드반테스트라고 비슷한 기업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드반테스트는 사실 굉장히 좀 큰 기업이에요. 6조 원이 넘는 큰 기업인데 일본 기업들이 이 SSD 테스터기를 어드반테스트 걸 안 쓰고 네오셈 거를 수입을 해서 쓴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만큼 좀 기술력은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블랙엘에 이게 이 SSD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SSD 시장이 지금도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앞서서 이제 고은별 앵커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범용 메모리와 이제 그 기업용 eSSD가 이제 우리가 보통 소비자들이 쓰는 eSSD 그다음 SSD 기업이 쓰는 걸 eSSD라고 하는데 이 SSD 시장은 지금 뭐 서버에도 많이 들어가고 지금 가격적으로도 거의 다운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물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좀 두 개를 나눠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용 SSD 시장 쪽은 뭐 좋게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이 기업용 SSD는 삼성도 하고 SK 하이닉스도 하고 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웨스턴 디지털, 뭐 시게이트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곽유정 파트너가 어떤 종목을 가져왔는지 한번 보죠. 파두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아까 보니까 있더라고요. 네, 아까 전에 안 그래도 또 이사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SSD 관련 종목 중에서 파두가 그래도 작년에는 좀 시장에서 많이 주목이 좀 됐었던 그런 이제 관련 기업입니다. 근데 안 좋은 쪽으로 좀 부각이 됐었거든요. 그 고평가 논란. 네, 시총이 무려 이제 1조 가까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그 공모가 상정했을 때도 희망 범위 이제 최상단에 설정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3만 1,000원대에서 최고가가 47,100원까지 이제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이 뻥튀기 상장 논란으로 인해서 주가가 반토막보다도 더 아래로 주가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파두의 재무적인 부분 한번 잠깐 보면요. 특이한 점은 매출액이 2021년도 대비해서 2022년도에 거의 10배 가까이 매출액이 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당기순이익은 여전히 좀 적자폭이 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 당시 사실 이제 파두의 가치를 산정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상장했냐라고 봤을 때 기존의 이제 글로벌 기업인 메타, 페이스북의 그 모태죠. 메타와
SK 하이닉스의 데이터 센터용 SSD 컨트롤러, 그러니까 SSD는 메모리 같은 걸 데이터를 읽고 쓰는 작업을 하는 그런 핵심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컨트롤러는 네. 발열이나 전력을 좀 잡아주는 그런 용도거든요. 그리고 이제 컨트롤러를 이제 우회적으로 메타 쪽에 납품한다라는 이제 이슈를 통해서 상장을 했을 때 고평가를 좀 받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구도 자체가 그 메타, SK 하이닉스 파도 구도 자체가 2023년도 딱 1분기까지 유효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기점으로 봤을 때 생각해보면 전방 산업이 올해까지 지금 사실 그렇게 회복이 지금 잘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더 고꾸라질 수밖에 없었고 시장에서도 고평가 논란이 계속해서 뒤따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에도 딱 2023년도 2분기쯤에 이 낸드 SS 시장의 침체에 따른 데이터 센터 투자를 축소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파도가 주가가 좀 더 큰 폭으로 빠졌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매출 역시도 실제로 2023년도 대비해서 60%가 급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도가 계속해서 글로벌 고객사를 지금 좀 다변화하고 있는 단계이긴 하거든요. 네, 여기 좀 길어질까 봐 중국의 이제 바이윈이라든지 앞서 말씀해 주셨던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이나 델과 같은 이제 굵직한 글로벌 고객사와 지금 거래를 지금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4분기부터 좀 어느 정도 실적 반영이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아직까지는 컨센서스가 나오지 않았지만 내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 기조를 보인다 했을 때 또 가장 크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가진 종목인 만큼 파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4분기 실적 발표 기점으로 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